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개념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난이도 중 5, 6 단원 분수의 덧셈 뺄셈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 맥수학 학원에서 이제 클린존이라고 해서 방역한 학원들에게 주는 이런 마크를 주는데요. 자, 여러분 학원은 안전하니까 언제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라서 각자 마스크를 하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래요. 자, 오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바로 10번까지 10문제를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속도를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면 인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1번 문제. 화면이 적당하죠? 이게 확대가 안 돼서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 먼저 보면 10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고요. 또 여기 동그라미에 더하기 15분의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네모 10분의 3에 더하기 동그라미 15분의 2를 했을 때, 자, 그럴 때 계산 결과가 하얀색 네모가 나옵니다 라는 거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리, 오늘 출석하셨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10분의 3과 15분의 2 이렇게 적어두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하면 되죠?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왜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제 10분의 3은 10조각 중에 3조각을 의미하는데 15분의 2도 12조각 중에 12조각을 의미하죠. 그런데 조각 자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개수를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크기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10과 15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어떤 값들이 있겠죠. 자, 이런 값을 네모와 세모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먼저 구해보면 공배수가 나타나겠죠. 먼저 가장 작은 공배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구나. 아직 초등학교니까요. 맞죠? 먼저 10의 배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10, 20, 30, 40 계속 있고, 그 다음 15, 15의 배수 30, 45, 60. 여기서 먼저 똑같은 배수가 있겠죠? 음질이 안 좋아요? 선생님이 아마 가까이서 말해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이 조금 더 작게 말해야 돼요. 작게. 선생님 목소리 잘 못 들었네요. 자, 그러면 30과 30이 있어요. 두 개가 같죠. 그러면 10을 30으로 만들어주면 30이 되고요. 오른쪽도 15를 30으로 만들어주면 같아지겠죠. 자, 그렇게 같아지게 하는 수는 10에 3을 곱해서, 그럼 세모는 3이 되고요. 15에 2를 곱해주면 30이 되니까 네모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를 3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도 3을 곱해주고 분자인 3도 3을 곱해줘요. 자, 15는 3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죠.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곱해주어야 이 분수 자체의 하나의 크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분자도 2를 곱해주어요. 그러면 분모는 30분에 분자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15는 2를 곱하면
30이 되고 분자는 2 곱하기 2는 4가 될 거예요. 자, 이제 9조각과 4조각, 조각의 크기도 같아지고 개수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30조각 중에 몇 조각인가 라고 했을 때 9 더하기 4를 해주면 분수의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분수의 계산을 해주면 분자만 이제 더해주면 되니까 분자는 13이 되고요. 분모는 30이 돼서 네모는 30분의 1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30분의 13. 자, 그리고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문제. 속도 괜찮은가요? 빠른가요? 빠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행이네요. 에리 학생 고마워요. 자, 이번에는 분수를 넣는데 어떤 문제냐면 어떤 네모에 5분의 2를 빼주었더니 그 결과가 15분의 4가 나왔대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린 이 네모를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결과가 분모가 15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5를 적어두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15분의 세모. 자, 그 다음에 뒤에 빼기 5분의 2가 있죠. 그러면 15분의 세모 빼기 이제 5분의 2도 분모를 15로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뺄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곱하기 3을 해주면 분모가 15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수의 크기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 분자도 3을 곱해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15, 분자는 2 곱하기 3은 6이 되었어요. 그래서 뺄셈을 해 주었더니 결과가 15분의 4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모 빼기 6이 4가 되었네요. 맞죠? 그러면 세모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네모는 15분의 10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기하분수로 나타내죠. 기하분수가 어떤 건가요? 바로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수를 말해요. 여기 15와 10은 나누어 줄 수 있죠. 얼마로 나누어 줄 수 있죠? 5로 나누어 줄 수 있죠. 왜 5로 나누어 줄 수 있냐면요. 15는 3 곱하기 5이고요. 10은 2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따라서 5와 5, 분자 분모에 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통분할 때 했던 방법의 반대 방법이죠. 통분은 곱해주고 이제 약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약분은 이제 같은 것끼리 곱해져 있으면 나누어줘요. 그래서 3분의 2. 따라서 네모는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오늘 10문제만 풀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중난이도예요. 여러분에게 매번 숙제 내주었던 초급보다 조금 더 어려운 중급 문제예요. 자, 3번은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요. 가장 작은 자연수. 약간 화질이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봤을 때 됐다. 아마 이제 많이 흔들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인데요. 어떤 게 가장 작은 자연수죠? 네모가 가장 작은 자연수예요.
그리고 문제는 9분의 8 더하기 6분의 5가 네모보다 작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9분의 8 더하기 6분의 5가 어떤 숫자인데 그것보다는 커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네모, 이런 문제예요. 한번 그러면 9분의 8 더하기 6분의 5를 계산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얼마로 정리를 하면 좋죠? 먼저 9와 6의 배수를 찾아보아요. 9 그리고 6. 9의 배수는 9, 18, 27, 36 배수가 있고요. 6은 6, 12, 18, 24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공통된 배수가 있죠. 이 친구를 이제 공배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공배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9의 공배수인 18을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해주고 6은 3을 곱해서 18을 만들어 주어요. 그러면 9에 2를 곱하면 분자도 2를 곱해주고요. 분모도 6에 3을 곱했으니까 분자도 5에 3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분모는 18분의 8 곱하기 2는 16 6, 3, 18 그리고 분자는 5 곱하기 3은 15 그래서 이 분수는 18분의 16 더하기 15 이렇게 될 건데요. 맞나요? 이제 분자끼리 더해주는데요.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5에 있는 2를 16에 2개를 주어요. 그러면 16은 18이 되고요. 15는 2가 빠져나갔으니까 13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분수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1과 18분의 13 대분수 혹시 헷갈리진 않으시죠?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18분의 18 더하기 18분의 13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1 더하기 18분의 1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방법밖에 없었나요? 아무튼 두 번째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아마 배웠던 방법 중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과 18분의 13이 나왔는데요. 1과 18분의 13 우리가 크다 작다 라는 거를 배웠죠. 조금 더 크게 적을까요? 1과 18분의 13 자 여기서 네 이제 1에 18분의 13을 댔는데 이 분수는 1보다 작죠. 그래서 1점 어떤 수가 나올 거예요. 이제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건데요. 그러면 2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가장 작은 자연수 2가 네모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는 2 우리가 지금까지 답을 계속 안 적고 있었네요. 아까 얘가 3분의 2가 나왔죠? 15분의 10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 문제를 벌써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푼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에 알맞은 분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기억은 네모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네모가 화살표해서 그 결과가 3과 8분의
3. 2번 문제요? 혹시 2번 문제 어떤 부분인가요?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소통하는 방송, 재밌는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 이번 문제 어떻게 질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시 풀어드리나요? 선생님이 답을 잘못 적었나요? 왜 답이 3분의 2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먼저 아까 풀었던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있고요. 문제는 네모 빼기 5분의 2는 15분의 4 일 때 네모를 구하시오 하는 알맞은 분수기 문제인데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네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계산 결과가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모를 15로 한번 정해보고 시작하겠다라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약분을 하더라도 15의 배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15분의 세모 해서 우리가 세모를 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세모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짠! 15분의 세모 빼기 5분의 2는 15분의 4가 나왔어요. 너무 높네요. 자, 그럴 때 이제 5를 15로 바꿔주면 분수끼리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과정이 통분이에요. 자, 통분을 해볼게요. 15분의 세모는 그대로 올 거예요. 15분의 세모 빼기 5분의 2는 통분을 해줘서 15를 만들기 위해 분모에 3을 곱해주면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을 곱해주고요. 분자도 3을 곱해주어요. 그러면 5 곱하기 3은 15, 그리고 분자는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15분의 4가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분수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뺄셈을 해주었죠. 세모 빼기 6. 그래서 15분의 4가 나오니까 세모를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얼마에 6을 빼면 10에 6을 빼면 4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이 네모는요, 15분의 10이 되고요. 맞아요. 10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적을 때 항상 기하분수로 바꿔주죠. 기하분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분수. 그래서 약분을 모두 시켜주는데요. 15분의 10도 약분이 되죠. 5로 약분시키면 15는 5 곱하기 3, 3 곱하기 5, 10은 2 곱하기 5 여서 5로 약분시키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통분을 했어요. 두 번째는 뺄셈을 해주었죠. 분수의 뺄셈. 이제 그래서 답을 구한 후에 세 번째로 약분을 해주었어요. 약분을 해줌으로써 모든 계산이 끝이 났어요. 다른 방법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른 방법은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왼쪽, 오른쪽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더해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네모가 있죠. 그리고 빼기 5분의 2는 15분의 4. 그런데 왼쪽, 오른쪽이 같대요. 그러면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떤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 같은 무게의 두 덩어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두 물체를 올려두고 평행하니까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무게의 다른 물체를 올려두어도 평행하겠죠. 라는 거에서 이제 왼쪽도 5분의 2만큼 더 얹어주고요. 오른쪽도 5분의 2만큼 더 얹어주는 거예요. 더 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5분의 1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와 더해져서 0이 되고요. 더하기 0. 오른쪽은 15분의 4에 5분의 1을 더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네모는 15분의 4 더하기 5분의 2이고 이것을 통분해주면 15분의 4 더하기 15분의 분모를 3배 해줬으니까 분자도 3배 해주면 6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10이라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분수의 덧셈. 그리고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3분의 2가 되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게 더 편하셨나요? 여러분이 더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질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짜라란. 4번은 기억 여기에 빼기 3과 12분의 1을 계산을 해 주어요.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왔죠? 3과 8분의 3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떤 게 더 편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기억을 어떤 수를 계속 넣어서 3과 8분의 3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과 12분의 1. 그러니까 기억에 뺀 숫자를 왼쪽과 오른쪽에 더해 주어서 기억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 그런데 아직 두 번째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첫 번째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을 많이 배우니까요. 1번 방법으로 계속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연수 부분이 있죠. 대분수도 자연수 부분이 있고요. 분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3과 12분의 1도 3은 자연수 부분, 12분의 1은 분수 부분. 그래서 자연수와 분수를 따로 생각해서 계산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도 자연수 부분이 있고 분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수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자연수에 3을 뺐어요. 빼기 3. 한 결과가 얼마가 나왔죠? 3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수에 3을 뺐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럼 그 자연수는 얼마가 되죠? 6이 되겠죠? 분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분수에 이해되셨나요? 어떤 분수에 12분의 1을 뺐어요. 그 결과가 8분의 3이 나왔네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떤 분수가 있어요. 분수 빼기 12분의 1을 했더니 8분의 3이 나왔네요. 근데 이 분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 두고 12분의 1과 8분의 3을 먼저 통분을 해줄 거예요. 글자를 조금 더 크게 쓸까요? 그러면 통분을 해주면 통분해주기 위해서 12의 배수를 보고요. 8의 배수를 찾아봐야겠죠? 12의 배수는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배수는 12, 두 번째 24, 세 번째 36이 있고요. 8은 8, 1은 8, 8, 2, 16, 8, 3, 14, 8, 4, 32. 그래서 12의 배수와 8의 배수가 배수 중에서 같아지는 두 수를 찾아주었어요. 자, 12는 2를 곱해주면 24가 되고요. 8은 3을 곱해주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수, 이 식을 한번 다시 가져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분수에 빼기 12분의 1을 해주는데 분모를 통분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줄 거고요. 그럼 분자도 2를 곱해주죠. 그리고 8분의 3도 24로 분모를 통분해주기 위해 3을 곱해주었어요. 그러면 분자도 3을 곱해주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적을게요. 분수 빼기 24분의 분자는 2. 그리고 오른쪽은 24분의 3 곱하기 3은 9. 맞죠? 자,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건 분자만 보면 되겠죠.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를 분모를 24라고 한번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분모가 같아야 뺄셈이 되니까요. 자, 어떤 분수에 2를 뺐어요. 그랬더니 9가 나왔네요. 그러면 얼마에서 2를 빼야 9가 나오죠? 11에서 2를 빼면 9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은 분수는 24분의 11이 되었어요. 아이고, 카메라가 높네요. 따라서 자연수, 기억의 자연수 부분은 6이고요. 더하기 분수 부분은 24분의 1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대분수로 나타내면 6과 24분의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두 번째 방법처럼 왼쪽 오른쪽에 3과 12분의 1을 더해 주어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생략 하고 5번 문제. 네, 아유, 혜리 학생 고마워요. 혜리가 정말 대답을 잘해 주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이제 아이고, 화면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죠? 자, 5번 문제는 어떤 네모에 동그라미를 더했더니 결과적으로 9분의 7이 나왔어요. 자, 2분의 1, 첫 번째 네모예요. 자, 2분의 1에 얼마를 더했어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수가 있네요. 더했더니 9분의 7이 나왔어요. 자, 먼저 분모를 얼마로 두기 전에 통분을 먼저 해볼까요? 통분을 해주면 2와 9는 서로 공통된 배수가 18이 있죠. 2 곱하기 9는 18이 나오니까요. 그럼 18분의 9 그리고 9분의 7은 18분의 14. 조금씩 그 계산 과정을 생략해 갈게요. 중간에 있는 친구도 분모를 18로 두면 18분의 네모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분수의 덧셈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모가 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분자는 더해줍니다. 9 더하기 네모는 18분의 14. 9에 네모를 더했더니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모는 5가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이 동그라미 분수는 18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기하 분수니까 이대로 답을 적으면 될 겁니다. 짜잔.
답을 여기 그냥 적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린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못 보고 계속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1분 동안 기다릴게요. 우리가 벌써 절반이나 문제를 풀었어요. 맞죠? 수업도 벌써 절반이나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6번 문제. 자, 6번. 자, 이번엔 계산이 2번 이루어지네요. 먼저 문제를 적어 드릴게요. 3과 8분의 3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숫자를 더해줄 거예요. 얼마를 더해주냐면요. 빼기 1과 3분의 2를 한 결과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바로 더하기 1과 4분의 2를 더해준 거를 또 찾아야 돼요. 왼쪽의 네모, 오른쪽의 네모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자, 이제 대분수의 뺄셈을 우리가 해야 돼요. 대분수는 앞에 자연수가 있고요. 뒤에 분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수끼리 빼주고요. 3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분수끼리 계산. 왜 자꾸 분모라고 할까요? 이상한데? 자, 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면요.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제일 처음 대분수 계산을 배웠을 때 한 방법. 8분의 가분수로 바꾸는 거죠. 3 곱하기 8은 24 더하기 3 빼기 1과 3분의 2도 가분수로 바꿔주면 1 곱하기 3은 3 더하기 2 해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계산하면 통분 과정에서 그 분자의 수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 방법도 있어요. 자, 이 방법도 있지만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2 그리고 이제 분수에 뺄셈을 해줘야 되는데요. 통분은 우리가 매번 해왔으니까 한번 중간에 그 배수 찾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계산해볼게요. 8과 3의 공배수는 8에 3을 곱해주고요. 3에 3을 곱해주고요. 3분의 2도 곱해주면 3에 8을 곱해주고 분자도 똑같이 8을 곱해주어요. 그러면 자연수 2 더하기 3, 8에 24 맞죠? 그리고 분자는 3, 3은 9 빼기 3, 8에 24 그리고 분자는 2 곱하기 8은 16 2, 8에 16.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4분의 7. 그런데 앞에 자연수 2와 분수를 더해주려고 하니까 1과 24분의 17 그렇게 나왔죠? 맞아요. 아이고, 밑에 숫자를 가려졌는데요. 맞아요. 1과 24분의 17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2 빼기 24분의 7. 혜리 학생, 정답이에요. 혜리 학생이라고 부를게요. 혜리라고 부를게요. 그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친숙할 수도 있어서. 네. 자, 그러면 1과 24분의 24 빼기 24분의 7이 되니까요. 따라서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24분의 17이 나온다는 거. 혜리야, 반가워요.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1과 24분의 17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 1과
24분의 17을 구했을 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1과 4분의 1을 더해주는 것도 해줄 건데요. 자, 통분을 해볼까요? 4를 24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를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얼마를 곱하면 좋을까요? 6을 곱해줄까요? 6 곱하기 4는 24. 그럼 분자도 6을 곱해주고요. 그러면 밑에 적을게요. 1과 24분의 17 더하기 1과 24분의 6. 그래서 앞에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2가 되고요. 분모끼리 더해줄 필요는 없죠? 맞아요. 2와 24분의 23이에요. 17과 6을 더하면 2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마지막 네모 2와 24분의 23도 구해보았어요. 자, 두 번째 괄호 2번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1과 10분의 9 더하기 1과 15분의 2를 계산해서 답을 구하고요. 여기에 빼기 1과 5분의 1을 계산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온대요. 먼저 두 분수를 더해주는데요. 자연수끼리 앞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주면 2가 되고요. 10분의 9 더하기 15분의 2를 계산해 줘야겠죠. 통분을 해주면요. 왼쪽에 있는 10분의 9는 3을 곱해주면 30이 되고요. 30분의 오른쪽에 있는 15분의 2도 2를 곱해주면 30이 되겠죠. 이거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이건 생략 안 할게요. 2 더하기 10분의 9인데 15분의 2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10과 15의 공배수 30을 만들어 주어요. 그러면 분모도 3, 분자도 3 15는 분모도 2, 분자도 2를 곱해서 9, 3에 27 그리고 2 곱하기 2는 4가 되어서 2 더하기 분수끼리 더해주면 30분의 31이 나오겠죠? 그래서 1과 30분의 1이 나오니까 1과 30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는 3과 30분의 1 3과 30분의 1이 나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네모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숫자를 좀 더 크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이 너무 작아요. 3과 30분의 1 빼기 1과 5분의 1이 있는데요. 자, 통분을 해주면 5에 6배를 하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같아지니까 통분. 네, 3과 30분의 1 정답이에요. 혹시 몇 초 딜레이인가요? 몇 초 늦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늦네요. 자, 5초 늦으니까 선생님도 5초 늦게 할게요. 자, 그러면 분자도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과 30분의 1 빼기 1과 30분의 6 그러면 자연수끼리 빼주면 얘는 자연수가 아닌가? 빼주면 2 더하기 30분의 1 빼기 6이 돼서 1 빼기 6을 하면 2 빼기 30분의 5가 나올 거고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먼저 약분을 해주고 시작할게요.
30은 6 곱하기 5니까 6분의 1이 될 거예요. 5로 약분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6분의 1이 됐으니까 이제 1과 6분의 6, 2를 1과 6분의 6으로 바꿔주고요. 빼기 6분의 1을 가지고 보면 1과 6분의 5가 나온 거를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죠. 아마 5초 뒤에 혜리도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네모는 1과 6분의 5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7번) 문제. 평행사변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평행사변형 할 때 넓이를 어떻게 구했나요? 넓이는 600이에요. 600제곱센티미터. 가로 25cm. 세로 네모 센티미터. 자, 평행사변형은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점선을 그으면 직각이 되는 면이 하나가 생기고요. 이 점에서도 수직을 내리면 직각 삼각형이 생기죠. 이 두 직각 삼각형은 크기가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이쪽으로 삼각형 옮겨주면 직각 사각형이 돼요. 짧게 말하면 직사각형.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25, 세로는 네모,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600은 25 곱하기 네모가 되고요. 그러면 25에 4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먼저 찾아볼게요. 25에 4를 곱하면 100이 되겠죠. 100에 얼마를 곱하면 600이 될까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 100에 6을 곱하면 600이 되죠. 그럼 이 네모는 24에 4를 곱하고 6을 곱해줬어요. 따라서 6, 4,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24cm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찾으셨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해서 직사각형을 그렸고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서 식을 세웠어요. 600은 25 곱하기 네모, 그리고 25에 4를 곱했더니 100, 100이 6을 곱했더니 600이 되어서 네모는 4와 6을 곱한 2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한번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찾아보면요, 마름모인데요. 마름모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약간 다이아 느낌인데, 마름모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걸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 네 변의 길이가 전부 같으니까 이 삼각형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붙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붙여주면 어떤 게 되죠?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이는 마름모의 대각선, 긴 대각선의 절반,
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가로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짧은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짧은 대각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긴 대각선과 짧은 대각선을 곱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이가 52가 나왔네요. 52 제곱 센티미터 는 긴 대각선 네모, 그리고 짧은 대각선 8, 2로 나누어 주죠. 따라서 먼저 뒤에 있는 곱셈을 계산해 주면 네모 곱하기 4가 나오고요. 52는 한번 약분을 해볼까요? 52를 4로 나누면 1, 4, 12, 4, 3, 12, 0. 자, 화면을 계속 신경 쓰는 게 필요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52는 13 곱하기 4이고요. 그게 네모 곱하기 4이니까 13과 네모가 같네요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네모는 13cm. 13cm는 어떤 의미죠? 마름모의 긴 대각선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그 기출문제 같은데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크게 그릴까요? 아니면 확대 할까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초점이 안 맞는. 자, 잘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그려드릴까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점선. 자,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요. 먼저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움푹 파여서 들어간 부분이 생기고요. 맞죠? 자, 가로의 길이 15cm, 세로 12cm. 네, 선생님 잘 그려요. 직각. 여기는 짧은 밑변은 10cm. 자, 여기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나머지도 다 한번 적어볼까요? 13cm. 높이는 4cm.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자, 하나는 원래 이 넓이는 원래 이 도형은 사다리꼴이구나 인 것과, 또 하나는 빼기 직각삼각형을 빼줬구나. 직각이라 해야 되나요? 직각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네요. 어떤 삼각형을 빼줬어요. 그 넓이가 이런 형태가 되었어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긴 직각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직각 아니죠. 그래서 원래 문제도 두고요. 자, 이 넓이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했나요? 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사다리꼴이 있고요.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붙였어요. 똑같은 걸 붙였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우리가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리고 그 넓이의 절반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었어요. 자, 이 길이는 긴 선이니까 15cm. 15. 짧은 쪽은 10cm. 10. 높이는 12.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는
25가 되겠죠? 왜냐면 가로는 15와 10을 더해주니까요. 25. 그리고 높이는 12. 따라서 25 곱하기 12는 4 곱하기 3이고 25에 4를 곱하면 100이 나온 거를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죠. 따라서 100 곱하기 3은 300.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300의 절반이니까 150이 될 거고요. 이제 삼각형도 우리가 구해 볼 거예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인데, 우리가 항상 그 삼각형의 넓이를 볼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줬죠. 그래서 밑변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3 곱하기 높이는 4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4와 2를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 곱하기 13은 13 곱하기 2는 26. 이 넓이는 26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는 150에 26을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150 빼기 26은 124. 이거 혹시 계산해 볼게요. 먼저 1의 자리를 빼면 4. 그리고 얘는 1이 10을 주니까 4가 될 거고요. 11자리 계산하면 4 빼기 2는 2. 100의 자리 그대로 내려와서 12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4.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빼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도형을 넓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해리 정답이에요. 124. 그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문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 사각형의 둘레의 합을 구하래요. 둘레의 합을 구하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고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은 가로가 32cm예요. 세로는 8cm. 그러면 둘레는 24가 2개, 8이 2개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가로 더하기 세로 계산해 준 다음에 2를 곱해도 되겠죠? 그러면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요. 따라서 가로는 32, 세로는 8을 더해주고요. 2를 곱해주면 40 곱하기 2가 돼서 결과는 80이 될 거예요. 이 둘레가 80cm가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고요.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도 12cm래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가로의 길이를 4번 곱해주면, 4번 더해주면 4를 곱해주면 정사각형의 둘레가 나오겠죠? 가로는 12이고 4를 곱해주니까 48cm. 따라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둘레를 구했고요. 두 둘레의 길이를 더해주면 80 더하기 48은 128cm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준 거예요. 96이 나왔나요? 선생님이 잘못 구했나요? 혹시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 4를
0은 아니겠죠? 그러면 96이 나올 수 있어요. 48에 2를 곱하면 96이 나와요. 자, 이런 실수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면서 한번 익숙해지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로 해요. 네, 128이에요. 오타였나봐요. 오늘 그 5단원, 6단원 한번 분수와 다각형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한번 약간 헤헷 헷 귀여워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거는 그 스크린샷 하거나 사진 찍어서 원장님께 보내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